네, 6주차 5차 역전법 강의 계산 그래프,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 구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는 계산 그래프, 그 다음에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 그 다음에 역전파 구현 순서고요. 자, 우선 계산 그래프가 뭔지 봅시다. 계산 그래프란 계산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노드와 엣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노드는 벌텍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벌텍스와 엣지는 이렇게 이제 화살표 이렇게 이런 걸 엣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드는 원이고 엣지는 직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노드, 그 다음에 이게 엣지. 네, 이렇게 되고 이런 계산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이론이라고 해서 그 그래프 이론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집합처럼 표현을 하는데 G가 이제 그래프고요. 요게 이 노드를 뜻합니다. 벌텍스. 그 다음에 요게 엣지, 직선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는 게 계산 그래프다. 그래서 노드는 어떤 연산을 뜻하고요. 이 엣지는 숫자를 두어서 이 숫자와 연산 기호 간에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계속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 계산 그래프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어, 이 사과가 100원이에요. 이 100원인데 요거를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샀어요. 그러면 얼마죠? 200원이 되죠? 이렇게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금과 같은 이 소비세가 10%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1.1을 해야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220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있는데 이게 한 개에 100원이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샀다. 그럼 곱하기 2를 한다. 이게 어떤 연산을 나타내는 거를 이렇게 원 안에다 두고 그 결과를 이 직선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넣는 거예요. 200원이 가는데 소비세가 10%가 부과된다. 그러면은 1.1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20원이 된다.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이 노드는 연산, 엣지는 수치로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가 사과가 하나가 100원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여기다가 썼는데 그게 아니라 그 2도 숫자이기 때문에 밖에 뺀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연산을 한다. 그 다음에 사과 개수는 두 개니까 100 곱하기 2는 200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소비세가 1.1%를 또 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연산을 하는데 1.1을 이렇게 곱해줘서 22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계산 그래프 방식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잘 익혀두시고 앞으로 이제 예제들을 좀 풀고 우리 신경망에서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비슷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슈퍼에서 사과 2개, 귤 3개를 샀다. 사과는 한 개에 100원이고 귤은 한 개에 150원이다. 소비세가 10%일 때 지불 금액을 구해봐라. 이런 거 한번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으셨다고 보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과가 100원인데 두 개를 샀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귤은 하나에 150원인데 세 개를 샀어요.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고 그럼 이거는 200원이 가고 이거는 450원이 가서 더해져서 650원이 되고 소비세가 1.1이니까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715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잘 표현하셨죠?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계산 그래프 풀이 방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계산 그래프를 구성한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계산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요거를 순전파라고 그래요. 순전파는 forward propagation, 앞으로 가는 전파되는 거니까 propag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전파,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한다.
순전파에 반대되는 거를 역전파라고 해요. 역전파. 지금 순전파는 어떤 계산을 연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역전파는 미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역전파라는 거는 이 방향이 반대된다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역전파가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그건 이제 계속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순전파에 반대되는 거를 역전파라고 한다. 그거는 미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고등학교라든지 지금까지 뭐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그래프 이론도 처음 배웠지만 이 역전파라는 것로 미분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처음 들어보셨죠? 이제 신기한데 어떻게 보면 요것 때문에 사실 이제 신경망이 풀린 거예요. 요거를 이제 힌튼 교수가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역전파를 계산하는 걸 하기 전에 이 계산 그래프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좀 볼게요. 뭐냐면은 국소적 계산이에요. 국소적 계산. 이게 로컬 계산이죠. 로컬 칼큘레이션. 이거 뭐냐면 계산 그래프의 특징은 국소적 계산을 전파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얻는다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연산을 했어요. 그 결과가 다음번으로 가고 여기서 또 어떤 연산을 해서 그 다음번으로 가고 서로 이제 복잡한 연산, 큰 연산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모듈화하고 그 다음으로 모듈화하고 이런 국소적 연산들이 분해돼서 합쳐지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국소적 연산이죠. 국소적 연산들을 합쳐서 분해해가지고 분해된 그 국소적 연산들을 합치면은 최종적인 연산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국소적 계산의 이제 특징이죠. 야, 그래서 이제 왜 계산 그래프를 배우는가? 국소적 연산 방식과 역전파 방식을 통해서 신경망의 미분값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결국 이제 신경망을 배우려고 하는 건데 신경망을 그 가중치, 최적 가중치를 풀려면은 요 방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소적 연산 방식과 역전파 방식을 통해서 신경망의 미분값을 계산 가능하다. 계산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사과 2개에 200원에 소비세 1점 해가지고 220. 요거를 역전파를 이용해서 한번 볼 거예요. 어떤 거를 볼 거냐면은 요 사과가 하나에 100원인데 사과가 1원 증가함에 따라서 사과의 가격이 미세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 최종적인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사과가 100원인데 101원이 되면 1원이 증가하게 되면은 총 가격이 얼마나 증가하게 되냐. 그거를 요 5차 역전법을 통해서 역전파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쭉 보세요. 이게 1이 가요. 1이 가는데 여기서 곱하기를 만나면은 이 소비세의 값만큼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1이 가는데 1이 곱하기를 만나면은 요 반대편에 1.1이 있으면은 1.1을 곱한 것만큼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1이 전파가 되고 여기 곱하기를 또 만나면은 반대편에 2가 있으면 2만큼 곱해져서 전파가 돼요. 1.1 곱하기 2. 그래서 최종적으로 2.2가 전파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과 가격을 1원 올리게 되면은 총 가격이 2.2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과 가격 1원 올라가는 거를 5차 역전법으로 최종 가격에 미치는 그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총 가격을 L이라고 놓고 사과 가격을 뭐 DA라고 놨을 때 DA가 미세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DL이 증가되는 양이 2.2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뒤에 이제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구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100원 곱하기 2 하면 이게 이제 요 애플의 가격을 X라고 했을 때 사과의 가격을 X라고 했을 때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세 1.1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2.2 곱하기 X가 되죠. 그게 L이죠. 그러니까 사과를 1 가격 올리게 되면은 2.2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5차 영점법으로 구한 요 수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계산해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과 가격을 X라고 놨을 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l 요 값 요게 의미하는 건 사각값이 아주 조금 올랐을 때 지불 금액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요게 이제 오차 역전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오차 역전법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서 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그 원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 그래서 순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국소적 미분을 곱한다. 순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국소적 미분을 계속 곱하면서 가는 거예요. 곱하면서 간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x랑 y가 있고 요 함수가 fx면은 y는 fx면은 요 y에 대한 x 기준의 미세 증가량 요거를 곱해주면은 돼요. 요거를 만났을 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 그러니까 요 함수 fx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fx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 미분값을 곱해주고 면은 된다. 여기가 2가 있을 때 요거를 미분해 준 값을 곱해서 전파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규칙이에요. 요게 2가 전파되면은 요거의 미분값을 여기에 곱해서 전파시킨다. 요거가 기본 규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은 더하기랑 빼기랑 거기에 각각의 고유의 규칙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이제 봅시다. 새롭게 정의된 국소적 미분값이다. 요게. 그래서 전파되는 거에 요거를 곱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전달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요 방식은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쇄 법칙과 동일해요. 연쇄 법칙. 이게 이제 체인 룰이죠. 영어로 하면 체인 룰이고 중고등학교 때는 연쇄 법칙 배웠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도함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도함수. 그래서 g라는 함수가 있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합성이 돼 있어요. 합성이 돼 있으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깥에 있는 f 프라임 g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하죠. g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요게 그래프 이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dx분의 dy면은 dy고 y가 u에 대한 함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y를 u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u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준 거에 이렇게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요거가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연쇄 법칙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잘 더듬어서 요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z는 t의 제곱이고 이 t는 x 플러스 y예요. 이런 수식이 있다고 쳤을 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fx고 요게 이제 gx죠. f 함수, g 함수 이렇게 합성 함수로 돼 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g는 t의 제곱이고 t는 x 플러스 y니까 g는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제곱 t의 제곱이 f 함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g 함수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f는 t의 제곱이고 g는 x 플러스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라운드 g, 라운드 x. 라운드 g를 라운드 x로 미분한다고 쳤을 때 이 z는 t에 대한 함수니까 라운드 g, 라운드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g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x에 대한 함수죠. t는 x에 대한 함수니까 라운드 t, 라운드 x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요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g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z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은 2t가 되죠. 그래서 2t를 곱해주면 되고 이 t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죠.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1이죠.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t는 x 플러스 y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 2x 플러스 y가 된다 라는 거죠. 요거는 합성함수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동일하게 요 결과를 얻죠. 네. 그래서 연쇄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미분값을 구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가 이 그래프 이론에 의한 오차 역전법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y가
t가 되죠. 이 t를 제곱하면은 z가 되죠. 예, 이게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z니까 요거를 이제 z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끝에서부터 올 때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돼요. 무조건 여기 끝에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요거는 뭐예요? 제곱에 대한 함수죠. 제곱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래서 t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t가 되고 여기는 t 제곱인데 요 fx를 미분해 보면 2t가 되죠. 그래서 여기로 전파될 때는 라운드 g에 라운드 g, 라운드 g에 라운드 g에다가 라운드 g를 라운드 t로 t에 대한 편미분으로 해주면은 2t가 되는 거죠. 이건 z는 t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t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났을 때는 요게 이제 또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갈 때는 요거랑 요거의 변화량이죠. x 더하기 y는 t니까 요 t에 대한 거를 x에 대한 걸로 미분해 주면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요 값이 1인 거죠. t는 x 더하기 y니까 결국은 x 미분 x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니까 요거는 요 결과값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죠. 그래서 똑같이 이쪽으로 갈 때는 2x 플러스 y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어때요? 동일하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아니 앞에서 풀어봤던 요 연쇄 법칙에 의한 미분값과 이렇게 오차 역전법에 의한 미분값이 동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신경망이 굉장히 복잡한데 요 오차 역전법을 통하면은 그 복잡한 신경망의 최적 가중치를 구할 수 있는 요 미분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분값을 이용해서 SGD 같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의 가중치 값을 구해 나가는 거죠. 네, 이제 봅시다 한번. 요거 지금 문제인데요.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z는 2의 t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t는 2x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요거가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제곱이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는 z를 x에 대한 미세 변화량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차 역전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푸셨다고 보고 요거를 이제 우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은 2x죠. 예, 2x니까 x 곱하기 2 하고 그 다음에 y 제곱을 더해야 되죠. y 제곱을 더해주고 그리고 제곱을 해야 되죠. 예. z는 2t 제곱이니까 제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연산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두 번째 연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 y 제곱이 왜 이렇게 됐느냐? x 입장에서는 y가 별로 안 중요해요. x 입장에서 본 거예요. 물론 y 입장까지 분해해서 보려면은 y 제곱도 이렇게 x 제곱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x 입장에서는 y는 그냥 상수일 뿐이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 보시고. 자, 그래서 이거를 오차 역전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라운드 z에 라운드 z라고 그랬죠? 그냥 1이라고 그랬어요. z 자신에 대한 자신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2x 두 배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로 갈 때는 이 두 배 해준 2x를 미분해주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는 2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충 그 규칙이 보이죠. 이 곱하기가 있으면은 1로 갈 때 상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숫자가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2를 이렇게 곱해준다. 그럼 이거는 어차피 1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제 요걸 지우고 요것만 갑시다. 그래서 2가 가고 요거는 x가 가는데 x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t가 가는데 t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t의 제곱이니까 그걸 미분해주면 뭐가 돼요? 2t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t. 그래서 2가 가고 여기에 2t를 더 곱해주면 돼요.
2t를 더 곱해주고 그럼 뭐가 돼요? 총 4t가 되죠. 4t가 가는데 더하기는 요거는 x의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x가 가는데 x 더하기 y제곱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y제곱이 되죠. x의 변화량은 1이에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가면 돼요. 1이니까 4t, 4t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x랑 2랑 곱하는 거니까 1로 갈 때 2를 더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미분은 2x의 미분은 2니까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4t가 8t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8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t는 뭐죠? 2x 더하기 y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2x 더하기 y제곱을 넣어주면은 8 곱하기 2x 더하기 y제곱이 되고 최종적으로 16x 더하기 8y제곱이 되겠죠. 이쪽으로 갈 때 16x 더하기 8y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연쇄 법칙으로 이용해서 한번 또 구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2t제곱이니까 2t 대신에 2x 더하기 y제곱을 넣고 그거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2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4가 되고 2x 더하기 y제곱이 되고 1이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4 이렇게 되고 요거 안에 있는 걸 한번 더 미분해 줘야 되죠. 요걸 미분해 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8 2x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16x 더하기 8y제곱이니까 이렇게 똑같다는 거. 그래서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거랑 그래프의 오차 역전법을 이용해서 구한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또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런 오차 역전법의 규칙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규칙은 덧셈에 대한 규칙이에요. 덧셈에 대한 거. x랑 y랑 더해서 z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x에 대한 변화량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올 때는 여기 끝에가 이제 L이고 Z라고 하면은 Z 그러니까 요게 이제 L 대신에 Z라고 봐도 돼요. 라운드 Z에 라운드 Z에서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오고 여기서 요거랑 더해지는데 요거가 요거만큼 더해지니까 요거 자체의 변화량은 없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규칙 1. 덧셈은 그대로 간다. 입력값을 그대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입력값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간다. 이게 덧셈 노드에 대한 역전파 규칙이에요. 역전파는 그대로 간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 그래서 x랑 y랑 더해서 z가 될 때 오차 역전법을 구해보면은 요 값이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노드도 봅시다. x랑 y가 들어와서 이게 곱해져요. 그러면 이제 z가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차 역전법으로 갈 때 반대편 값이 가요. 요 값이 요 값만큼 곱해져서 가니까 그 값을 미분해 보면은 요 값이 변화량인 거죠. 그래서 이 x랑 y랑 곱해서 z가 되면은 x랑 z는 x가 몇 배 반영이 돼 있어요? y배만큼 반영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미분해 보면 y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y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 값이 y가 곱해진 만큼 가고 반대편도 x만큼 곱해진 채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곱셈 노드의 역전파는 입력 신호들을 서로 바꾼 값을 곱해서 하류로 보낸다. 입력 값에 서로 바꾼 값들을 곱해서 하류로 보낸다. 요게 규칙이에요. 역전파 2, 곱셈 노드의 역전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시를 봅시다. 10이랑 5랑 닿아서 15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요 값은 요게 이제 라운드 L 라운드 G르면은 요 값이 그대로 가면 되겠죠. 요거는 10이랑 5랑 곱해서 50이 갔어요. 그럼 요게 만약에 라운드 G면은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몇이 곱해져서 가요? 그쵸. 5가 곱해져서 가죠. 5가 곱해져서 가고 얘가 1로 갈 때는 몇이 곱해져서 갈까요? 그쵸. 10이 곱해져서 가죠.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가 가면 알파랑 똑같이 가고 알파가 가면은 5만큼 곱해지고 얘는 10만큼 곱해지는 값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네,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차 역전법을 통해서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보긴 했는데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요게 라운드 L 라운드 G, 여기 이제 최종적인 값이 L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라운드 L 라운드 G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갈 때 몇만큼 곱해져요? 여기에 있는 값이 일로 갈 때 그쵸, 1.1이 곱해져서 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라운드 L 라운드 G면은 요거는 라운드 L 라운드 G 곱하기 1.1 되고, 요게 여기로 갈 때는 곱하기 1을 만났으니까 두 배만큼 곱해졌으니까 2.2만큼 또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L 라운드 G에 2.2가 곱해진 값이 일로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것도 그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요거는 이쪽으로 갈 때 1.1이 곱해졌으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200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쪽이 1이 온다면은 200이 가는 거고, 요건 1.1 가고 1.1이 요거는 2.2가 되고 요거는 100만큼 곱해져야 되니까 110이 이쪽으로 가겠죠. 다시 말해서 사과의 개수가 한 개 증가하면은 총 가격은 110원이 증가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소비세가 1.1%인데 1이 증가하게 되면은 총 가격은 200이 증가하게 된다. 예, 그렇겠죠. 예. 총 가격이 200이니까 1% 증가하면 200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미분값을 이렇게 쉽게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짜기도 편해요. 이렇게 구하고 다음 함수로 넘겨주고, 이렇게 구하고 다음 함수로 넘겨주고, 이렇게 구하고 다음 함수로 넘겨주고. 예.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함수랑 덧셈에 대한 함수만 구해주면은 계속 역전시켜주면은 총 미분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조금 더 복잡한 예를 한번 봅시다. 요것도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1이라고 치면은 1을 이렇게 가고 요거는 몇이 돼요? 1.1이 되고 요건 650이 되죠. 그럼 1.1이 이렇게 가고 1.1이 그대로 가겠죠. 더하기니까 더하기 1.1, 1.1 그리고 곱하기를 만났어요. 1.1에다가 100을 곱한 110이 가게 되고 1.1에다가 2를 곱한 2.2가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1이 이렇게 가서 여기는 1.1에다가 3을 곱한 3.3이 가게 되는 거고, 여기는 1.1에다가 150을 곱한 값이 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1에다가 요거는 어떻게 돼요? 650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요거를 우리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나타내서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곱셈계층 클래스는 멀레이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덧셈계층 클래스는 애드레이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는 생성자 함수, 그 다음에 순전파 함수, 역전파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순전파는 x랑 y를 입력으로 받고, 역전파는 d out을 입력으로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리턴 값이 있겠죠. 역전파 되는 값. 그 다음에 덧셈 계층 클래스는 애드레이어는 생성자가 있고, 순전파 함수 forward는 x랑 y를 입력으로 받고, 역전파 함수 backward는 d out을 입력으로 받아요. 이랬을 때 각각을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멀레이어 곱셈 계층은 생성자가 이렇게 각각의 입력되는 x, y 요 값들을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입력해주지 않고 메모리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forward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x와 y를 입력받으면은 멀레이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편 값을 곱해주면 되죠. 예, 반대편 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forward니까 여기 이제 backward가 이제 반대편 값을 곱해주는 거고, forward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곱해주면 되죠. 입력 x랑 y가 있으면은 self x에 self y, 원래 이제 자체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x, y 변수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한 순전파니까 x랑 y랑 곱한 요 값이
이 z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 out 하면 이제 다음번 노드에서 요 값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orward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backward 역전파 값은 뒤에 아웃 값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해놨죠. 이 값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d 아웃이면은 d 아웃에다가 dx는 어떻게 해요? self.y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y는 뭘 곱해줘요? self.x 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dx랑 dy랑 리턴을 이렇게 시켜주면 된다라는 게 이제 멀레이어 곱셈층 클래스의 이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덧셈층 add 레이어는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데 생성자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패스해주고, 순전파는 x랑 y랑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웃은 x 더하기 y 이렇게 해서 아웃 해주면 되고, 백워드는 그대로 그냥 가면 되죠. d 아웃을 그대로 가면 되니까 dx랑 dy 모두 d 아웃을 그대로 흘려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dx랑 dy랑 이렇게 dx dy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까지 해서 멀레이어랑 애드레이어랑 이렇게 클래스로 이제 구현을 해봤고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애플 가격은 100원이고 애플의 개수는 2개고 텍스 소비세는 1.1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멀 애플 레이어라고 멀티플라이 애플 이제 몇 개인지 해준다는 의미에서 멀 애플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었고요. 요거가는 텍스를 소비세를 이제 고려해 준다는 의미에서 멀 텍스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순전파를 구해 볼게요. 그럼 애플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멀 애플 레이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forward 함수를 호출시켜 주고, 그 다음에 사과랑 개수랑 넣어주면 되죠. 애플이랑 애플 넘을 넣어주면은 요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 프라이스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애플 프라이스랑 소비세랑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멀텍스 레이어 포워드 함수 호출해주고 애플 프라이스랑 텍스랑 곱해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프라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스가 이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forward 함수는 프라이스로 이제 도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를 한번 구해봅시다. D 애플 프라이스는 1이라고 칩시다. 이거 D 지분의 DZ니까 그래서 1이라고 해서 1이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디다가 해주냐면은 요 함수는 뭐예요? 멀텍스 레이어죠. 멀텍스 레이어에 백워드를 호출해가지고 요거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멀텍스 레이어에 백워드를 호출해주고 D 프라이스 요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D 아웃이죠. 요걸 넣어주고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요거랑 나가게 되죠. 요거는 D 애플 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고, 요거는 D 텍스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X, Y 이렇게 순서 잘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죠. D 애플 프라이스. D 애플 프라이스가 요 함수의 백워드로 가면 되죠. 요 함수는 멀텍스 레이어. 그래서 멀텍스 레이어에 아니죠. 이거는 멀 애플 레이어죠. 멀 애플 레이어에 백워드를 이제 호출하면 되죠. 이거는 애플 레이어고 이거는 텍스 레이어니까 멀 애플 레이어에다가 백워드 하고 요게 이제 D 애플 프라이스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넣어주면은 요게 D 애플 프라이스 아니 D 애플 그 다음에 D 애플 넘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애플이었으니까 D 애플이 되는 거고, 요거는 애플 넘이니까 D 애플 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격이랑 D 애플이랑 애플 넘이랑 D 텍스 값들이 구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D 프라이스는 220이고 D 애플은 2.2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D 애플 넘은 110 요거죠. D 애플 넘은 110 여기 나오고 D 텍스는 200이 나오겠죠. 네, D 텍스는 200. 요게 이제 그림이
지금 이 다음 걸로 이제 잘못된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200이 맞죠? 예, 그래서 200이 맞죠. 200이어서 dtx는 200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그림이 아니에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200 된다는 거. 잘 결과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